예, 우리 투자 펠로분들 잘 쉬고 계십니까? 3월 2일 일요일 주말 방송이 5%입니다. 자, 서울은 지금 봄비가 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요. 자, 이런 날은 또 차분하게 투자 공부하기 좋은 그런 날씨죠. 자, 제가 어제랑 오늘 간만에 그 이태원과 동대문을 좀 갔다 왔습니다. 좀 넓게 좀 돌아봤는데 진짜 예전만큼 못하죠. 뭐 경기가 야속할 수도 있지만 지금 5년 전, 뭐 10년 전 생각하면 거기가 진짜 북적대고 뭐 난리인 장소인데 뭐 그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뭐 시간도 되게 빠르지만 세상 변화가 정말 빠르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투자할 때 매일매일 뭐 종목이나 시장이 쫓겨서 급하게 매일 시황도 드리지만 투자의 가장 기본은 어떻게 세상이 변하냐, 이 세상이 변하는 방향을 실전 투자 빅스급 최이식으로 말씀을 드려요. 실제 포트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매 주말 노란색 말씀드리는 시황 방송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를 꼭 좀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 우리는 세상 변화를 따라가야 돼요. 특히나 올해는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정말 다른 데하고 다르게 막 몰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 제가 실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포트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뭐 몰래 혼자 보셔도 되지만 공유나 특히 구독 좀 꼭 좀 부탁드리고 같이 봐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 인사 드리면서 분명히 상반기의 수익과 행복을 같이 챙길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미국과 중국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작년 말에 그랬잖아요. 미국이 너무 쏠렸다, 우리나라 너무 싸다,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AI 확산이다 보니까 계속 미국과 중국을 따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MSCI 이입 내에서 중국 괜찮을 때 특히 우리나라 많이 빠졌던 애들이 최상 코스피 2950, P별 200까지는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봅니다. 자, 그리고 메인으로 보는 바이오, 이 빅바이오에서 정말 우리가 옛날에 주도를 잡았듯이 그 계속 흐름을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꼭 여기서 수익 좀 내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차트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차트로 좀 컴팩트하게 보여드릴 건데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이 사이클, 그 다음에 정도와 속도 이런 걸 계속 보셔야 됩니다. 차트에서 느끼셔야 돼요. 그런 흐름에서 시장은 우리한테 계속 신호를 줘요. 작년에도 한번 우장창 그렸고 지금도 막 고레버리지 우장창 그리는 게 그런 흐름들이 시장에서 신호를 다 줍니다.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 자, 금요일날 미국장은 반등을 잘했습니다. 제가 노란색을 말씀드렸던 미국장 빠지고 엔비디아 빠지고 잘하다가 금요일날 시장을 조금 이렇게 잘 적어드렸는데 엔비디아 급나간다, 미국장 뭐 경기 부러지냐, 약간 시기상조라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또 PC가 잘 나오면서 반등을 잘 줬고요. 이것도 차트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스닥이 10% 빠지면 18,000입니다. 거긴데 요번 주에서 다시 빨간색 양봉, 뭐 그렇다 해서 계속 또 크게 가느냐, 그게 아닐 것 같고 자, 다음 출정 보시면 우리나라 월요일날 휴장이지만 2월달에 ISM 제조업 지수, 이게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바뀌고 삼성전자 같은 거 볼 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1월달 좋았고 2월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미국은 몇 주일 전부터 소비가 좀 안 좋아요. 트럼프 정책이든 관세 흐름이든 ISM 비제업 지수, 서비스업 같은 거, 민간 공용 같은 거 볼 때 조금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에도 미국은 아마 박스나 등락 정도를 보는 게 정상질 같아요. 자, 실적 엔비디아 나오면서 한 무장창 그랬는데 뭐 박스 등락 있을 거라 보고, 또 브로드컴 참고로 보고 있는, 또 소비를 볼 수 있는 베스트 바이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다음 주 일정. 자, 2월이 마감됐고요. 이제 3월이 시작되는데 항상 추세를 볼 때 월봉을 보여드리잖아요. 한번 체크해 드릴 텐데 2월달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월달 우리가 다 끝났으니까. 자, 2월달이 올해 들어서 국장, 중국장이 계속 강세였어요. 하지만 미국은 약세를 보면서 또 박스 하단 무장창 그렸고, 글로벌 정신 한번 볼까요? 자, 미국도 어쨌든 월봉이 마지막에 변하면서 5개월 월봉을 이탈을 했고 3월 달에도 아마 흐름 자체가 좀 약할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자, 대신에 홍콩을 한번 볼게요. 아직 본토까지 확산되지는 않았는데 홍콩을 보시면, 자, 지금 작년 9월 달에 정책 확 올랐다가 트럼프 눈치만 출렁거렸다가 2월 달에 14% 정도로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올랐다 해도 한번 보세요. 시진핑이 쭉 떨어졌던 3년 내내 빠지다가 이제 바닥권에서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길게 보시면
제가 10년 주기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2005년에 그때 중국이 굴기되면서 엄청나게 갔던 2005년부터 3년간의 급등장, 이때는 다 올랐던 거고, 또 출렁출렁거리다가 2015년에 후광통을 열면서 이렇게 올랐어요. 예, 그리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다가 그래도 추세가 별로 없는데 뭐 시진핑이 공동부유다 뭐 온갖 독재한다고 다 떨어졌다가 죽은 줄 알았던 애들이 이제 머리를 들고 있단 말이야. 추세로 봤을 때는 이렇게 추세가 느타에 가던 부분이 꺼졌던 게 회복을 시킨다. 뭐 시진핑 의지든 증시부양이든 첨단 IT든 AI 쪽에서 올라와서 저는 올 상반기까지 보거든요. 미국 쉴 때 우리나라는 중국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올라와서 위에까지 꺾었던 추세가 회복되는 추세로 중국은 홍콩은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월봉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번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오늘 미국의 헬스케어도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시장의 시그널들이 있는데 가장 메인 디시로 보고 우리 빅바이오, 금리 인하기에 또 수혜고 여러 가지 수혜가 있지 않습니까? 알테오전 계속 키우고 있고 나머지 쪽이 가장 메인이고 중국 쪽에 우리 포트를 좀 옮겨놨잖아요. 뭐 딴 것도 다 팔고 엔비디아 하이닉스 줄이고 그 엔터 대장, 게임 대장 같은 걸로 중국 모멘텀을 키우고 있습니다. 꾸준히 잘 키워가시면 좋겠고, 그래서 종목장이 출렁거렸다 해도 2월달에 우리가 이미 50%나 80% 크게 다 먹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로봇에 재매수화해서 출렁거리고 있는 상태니까 이 메인 사이드 종목 테마 이거를 계속 우리 포트로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다 보니까 1월달, 2월달에 사실 조선 방산 원전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먹었던 애들이 매물 던지는 게 보이고 있고, 이게 사실 3월달에 우리나라 정치 이슈 있어요. 윤통의 어떤 헌재 재판도 있고, 특히 3월 말에 되면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근데 공매도가 재개되면 단기로 출렁거릴 수 있어요. 물론 저는 안정권이라 보니까 뭐 길게는 좋게 보지만 공매도 때리는 애들이 외국인 기관들이잖아요. 그럼 걔들은 이 밸류 기준 봐요. PER, PBR 기준 보다 보니까 지금 조선 방산 원전 쪽이 고밸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1월달, 2월달 올랐다 지금 매물 맞고 있는 얘들이 뭐 트럼프 말 때문에 출렁거리고도 있지만 스토리가 아니고 제가 보는 측면에서 수급이 3월달에는 좀 약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비중 축소라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2차 전지는 아니라 있잖아요.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특히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반도체 이 사이클 반대되는 레거시 쪽 봤을 때 얘들 기준이 잡아주고 그 다음에 메인 쪽에서 빅바이오 레진이 상반기 주도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자, 3월달은 어떻게 될 거냐? 1월달, 2월달에 우리나라 장도 많이 올랐는데 월봉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1월달에 상당히 잘 돌렸어. 자, 우리 포트 잘 됐고 2월달에 종목도 잘 먹었는데 2,700, 2,650 이때부터 제가 조심하고 좀 팔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게 트럼프 때문에 떨어졌던 부분이 회복됐던 그 지수예요. 올라가더라도 또 위에 한번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3월달에 회복을 한다 해도 출렁거릴 수 있어요. 추세는 살아있지만 지수가 확 간다기보다는 뭐 삼성전자를 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우리 먹거리나 메인 사이드 그 다음에 종목 장세에서 우리 국장에서 이 포트로 종목 장세를 수익 내겠다. 그러니까 중국은 홍콩 위주로 많이 올랐습니다. 외국인 들어가니까. 하지만 본토 이쪽이 아직은 확산이 안 됐어요. 다음 주 양효도 있지만 홍콩이 좀 등락이 있더라도 본토 쪽으로 확산되면서 중국은 여전히 아까 말했던 추세를 회복되는 그 시기까지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직도 미국이 그래도 미국이지. 근데 쏠쏠리 말씀드렸지만 이미 시장에서 야 너네는 쉬어야 돼 말을 해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미국에 있는 자금들이나 미국을 밀었던 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국내 언론과 기관들이나 유튜브 채널이나 계속 빠지면 살아 또 올라간다 돌파한다 계속 그럴 거예요.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시장 흐름이 지금 쉰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딴 데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는 아까 뭐 그 트럼프도 얘기 드렸지만 뭐 4월달, 5월달, 6월달 상반기 정도까지도 빠지면 쉽게 사는 게 아니라 느긋하게 보시는 게 좋다. 미국은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금요일날 애틀란타 연준 GDP 나왔는데 걱정한 분이 계셔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많이 다루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GDP 미국을 먼저 볼 수 있는 그 포캐스팅 지표거든요. 근데 보면 그때 미국 GDP가 3%다, 2.4%다 잘 가 있다가 갑자기 이게 1.5%까지 빠졌어요. 야, 미국 경기 풀어지는 건 맞나? 그럴 수도 있잖아.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정시만큼 바로 회복은 안 되고 반영이 안 됐어요. 근데 원인이 뭐냐면 갑자기 잘 가는 애들이 마이너스 이제 급전직한 이유가 순수출이 급감을 했고 소비 지출이 확 떨어졌어요. 이건 계속 이게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순수출이란 말은 수출이 덜 강하고 수입이 강하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달러 때문에 사실은 수출이 덜 된 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소비 지출이 몇 주째 지금 약세잖아요. 다음 주도 지표를 그렇게 보고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이쪽에 너무 급하게 반영이 됐다. 당분간 흔들게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이미 작년부터 미국이 쏠렸다는 얘기 다 드렸습니다. 사실 작년 말만 하더라도 미국의 GDP 60조 달러는 전 세계 GDP의 30% 수준인데 돈이 쏠림 되다 보니까 시총이 60% 더블이 됐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경기가 뿌듯하 이런 얘기하고 우리 언론이나 채널들은 계속 방어를 하겠지만 제가 보는 순환과 빅스고 흐름상 느릿하게 보시라. 급하게 보지 마시라는 얘기를 한번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서학개미분들이 정말 스마트해요. 어디 나가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티가 나는데 유일하게 투자할 때 마음이 너무 급해. 그 부분이 약간 진짜 안 좋은 점이라 했잖아요. 우리나라 해외 투자의 93%는 미국이 투자합니다. 쉽게 말하면 서학개미. 뭐 중학개미, 1학개미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거의 미국 위주로 다 쏠려 있다 보시면 돼요. 그 작년 말에도 이번에도 그런 부분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투자하는 사람들의 시장이 3개가 있다. 코스피랑 코스닥은 다들 아십니다. 세 번째는 서학개미예요. 왜 그러냐면 시총이 지금 코스피가 2,000조 원이에요. 2,000조 원. 코스닥이 좀 쭈그러들었지만 올해 전 좋게 보고 370조 원이에요. 근데 서학개미가 250조 원입니다. 그 코스닥만큼 가 있어요. 그 서학개미 때문에 환율까지 출렁거리는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미 서학개미 쪽으로 작년에 미국 미장 가다가 이분들이 좀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되고 천천히 보시고 우리나라 서학개미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챙겨보고 있는데 오히려 작년에 죽었다가 코스닥 쪽에서 저는 바이오와 함께 흐름을 계속 사이클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시장 시그널, 고레버리지들, ETF들, 뭐 영국에 있는 것도 3배, 5배짜리 다 망가지고 있는 게 시장 신호를 주고 있다. 여기서 이번에도 막 지금 뭐 망가지는 게 있는데 그래도 미국이지. 그래도 미국 사서 빠지면 또 아니에요. 지금 쉬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너무 급하게 보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차트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3년차 연봉을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사이클상 보셔야 됩니다. 자, 미국 기준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3이라는 숫자가 정시에서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3이라는 숫자. 3월봉, 3개월, 뭐 3번. 올해 초만 하더라도 자, 미국이 S&P 기준으로 20% 이상씩 3년째 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됐죠? 꺾였잖아요. 근데 S&P를 가장 정석대로 말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성장의 기준은 AI입니다. 테크고 빅테크다 보니까 나스닥을 보시는 게 맞아요. 그 나스닥은 고밸류니까 좀 뺄려는 같은데 우리나라 미국 보려 그러면 나스닥을 봐야 되고 나스닥이 재작년에 43% 올랐어요. 그 다음에 작년에 28% 올랐습니다. 쉽게 말하면 10,000포인트 바닥에서 20,000포인트 더블 오른 겁니다. 제가 말했던 파동이죠. 더블 가장 기본. 그러고 나서 3년째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빠져봐야 4%밖에 안 빠졌어요. 제가 표시를 좀 해놓긴 했는데 3년째 내내 급등한 경우는 없습니다. 네, 없어요. 여기 있잖아. 3번 엄청 크게 났네. 이거는 19년, 20년, 21년인데 이 아래 꼬리가 뭐죠? 코로나 때 40% 박살난 거예요. 박살나고 올라간 거라서 연봉 뭐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조정받고 간 겁니다. 3년 내내 못 올라요. 물론 바로 빠지진 않겠지만 지금 딥시크든 뭐 중국 확산이든 얘기하고 있지만 예전에 보면 올라갔다 빠졌을 때 있죠. 빠질 때 보면 평균 10%에서 15%는 빠집니다. 완전히 급전직하게 떨어지는, 여기서 어떤 분은 묻는 분도 계시던데 차트만 봐서 모르죠. 다 내용도 다 보고 말씀을 드리지만 2020년과 21년에 가다가 22년에 급락했잖아요. 이때 이거 맞으면 안 돼. 이런 거 맞으면 안 돼요. 이런 게 사실 저는 올해 말이든 내년 좀 나올 수 있다 보거든요. 미국이 봤을 때는 2년 내내 올랐네.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볼 수 있겠지만 요거는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20년과 21년은 미국만 갔던 게 아니에요. 전 세계들이 다 올라갔어요. 아시잖아요. 미국, 중국, 유럽, 우리나라 엄청 올랐잖아요. 우리나라도 2021년 7월, 10월 달에 3,300 찍었잖아요. 모든 버블이 왕창 갔다가 같이 빠진 거예요. 지금 어떻죠? 미국으로 쏠림, 트럼프 때문에 들어갔던 부분이 미국이 이 과열을 해소하고
오히려 못 올랐던 중국이나 우리나라 쪽으로 돈이 순환매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글로벌 빅크럼의 순환매예요. 그래서 미국이 오히려 좀 빠지고 딴 나라 돌아가는 거는 AI 확산 쪽에서 좋다, 여러분 얘기를 드리고 있죠. 그런 면을 봐주시고, 자, 저는 차트는 보지 않습니다. 가장 기준이었던 엔비디아 계속 110불 바닥 보면서 만들어 드리고, 애플, 메타는 제일 강했고, 애플은 지표 종목, 그다음 우리나라 기준 보는 반도체 지수, 이게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처럼 너무 팬심이 강하고 AI 쪽에서 얘가 무조건 독보적 기술이 가지고 있다, 너무 자신감을 가지는 것도 저는 위험하다 봅니다. 누가 1등 될지 모르겠어요. 중국이 이걸 올 줄 알았습니까? 세상 갑자기 바뀔 줄 알았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브로드컴이나 팔란티오도 참고로 다 보고, 제가 미국의 기준은 올 하반기 감세가 완료되는 시점이 몸에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 저는 보거든요. 그냥 넣고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반기에서 우리나라 순환 차례 왔을 때 수익을 더 많이 내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헬스케어 보여드릴게요. 자, S&P 기준으로 헬스케어 시총이 꽤 큰데, 미국 헬스케어에서 가장 시총 큰 게 존슨앤존슨 아니에요. 일라일일리입니다. 계속 비만 얘기해드렸던. 자, 보시면 1월달, 2월달에 빅테크 급락할 때 얘들 어떻죠? 1월, 2월 계속 올라가요. 근데 신고가 막 시도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1등 일라일릴리가. 이런 것들이 시장 흐름들이에요. 돈이 간다는 얘기예요. 존슨앤존슨도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암젠도 지금 많이 올라가죠. 길리어드 보세요. 신고가 났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헬스케어로 돈이 AI 보안이든 뭐 섹터든 순환매든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야, 그거 방어주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미국 보고 우리나라에서 그냥 참고할 뿐인데, 실제로 작년 말 11월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빅수급들은 이 금리 하락기, 이랬던 저랬던 금리 하락기에 맞물려서 의약품 관세에 대한 것도 얘기 드렸고, 특히나 S&P에서 PR이 7배, 헬스케어는 제일 싸요. 미국 기준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빅수급이나 이 빅바이오 내에서, 빅수급 빅바이오 내에서 차례들이 상반기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봅니다. 계속 메인으로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이런 흐름들 시장에서 캐치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2가지 남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트럼프가 지금 너무 강경책을 쓴다 했잖아요. 물론 진짜 머리 쓰고 뭐 정말 잘하시는 분이겠지만 저는 뭐 이랬던 저랬던 달러 금리 기준 보니까 내용도 다 보셨겠지만, 어제 러우 종전 노력한다고 젤렌스키를 불러서 결국은 광물 협상이 결렬됐잖아요. 저는 예전에 그 2019년인가 그 기차 2박 3일 타고 와서 김정은이랑 하노이 노딜 됐을 때 막 생각나던데, 한 30년 백악관 기자가 그래요. 저도 그렇게 막 터프하고 그런 그 회견을 못 봤다. 그 정도로 좀 많이 살벌했던 것 같습니다. 뭐 끝나거나 젤렌스키가 뭐 사과도 하고 뭐 미국 고맙다 얘기도 하던데, 이런 부분이 트럼프의 터프함, 너무 큰 변동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당분간은. 그러다 보니 그쪽 따라서 뭐 재건탄마 같은 게 또 많이 등락할 수 있겠죠. 뭐 저희는 조심하라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미국 대외적으로 그렇고 반미라든지 적대적인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는 약간 염려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4월까지 두다닥 끓이다가 현실과의 타협을 제가 말씀드려서 상반기 보고 있지만, 어쨌든 관세 변동성, 민주당 강한 반발, 세민천 적대적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좋은 게 아니에요. 유엔 잠깐 말씀드렸나? 한 3, 4일 전에 유엔 총회 열렸습니다. 유엔 총회 막 가입국이 180 몇 개국이잖아요. 거기에서 우크라이나가 가결안을 내서 러시아가 쟤들이 우리를 쳐들어왔다, 규탄하자, 그렇게 냈는데 당연히 찬성하죠. 예, 러시아 푸틴이 빌런이니까. 찬성이 98 압도적이었고요. 반대가 18개국이었어요. 뭐 특히 북한 같은데. 물론 포기도 있었지만, 근데 미국 어떤지 아세요? 중국도 그냥 지가 안 냈어요. 그냥 중도 드랍했는데 미국은 러시아 편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심하다는 거죠. 예, 뭐 다 탈퇴하고 유럽과도 안 간다 그러고, 그것도 외무장관, 재무장관 말씀도 드렸지만, 이런 트럼프의 너무 막 약간 미친 행보들이 반미라든지 적대감을 대내적으로 좀 키우고 있다. 이런 부분이 나는 나중에 어떻게 정상적으로 돌릴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금리를 내리기 위한 그런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미국의 흐름을 조금 과도하게 가르지 않겠느냐. 이건 사실 길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돼서 저는 사실 미국장이 한번 우장창 그릴 것 같아요. 그게 올 하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잠들면 안 되고, 제가 매주도 말씀드리지만 시장 제이싱 꼭 하셔야 돼요. 뭐 지금 당장은 아니니까 상반기엔 좀 편하게 우리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요거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AI 변화를 말하고 미국, 중국을 반대로 같이 구분을 하면서 AI가 어떻게 변한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오픈 AI 알트만을 제가 되게 따른다 했습니다. 많이 보고 이 사람들 변화를 보고 있는데, 이 사람 그 오픈 AI의 가장 핵심 기술 인력이 일리아 수츠케버예요. 이 사람이 가장 핵심 브레인입니다. 근데 지금 서로 안 맞아서 이분은 따로 나가서 회사를 차렸거든요. 이분이 그저께도 얘기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미 미국의 빅데이터가 고갈 중이다. AI로 돌리다 보니까 이제 쓸 데이터가 별로 없다. 이미 작년 말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미국 빅데이터로 AI를 막 돌려서 프리트레인 시키고 학습을 시켜보니까 이게 고갈돼서 그 다음에 실제로 있는 데이터보다 추론을 시켜야 돼. 더 똑똑한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있는 걸로 활용해서 추론을 또 시켜야 돼. 이게 사실 딥시크가 말한 거잖아요. 가성비. 이런 부분을 맞물려서 미국 내에서도 무조건 B2B 막 이런 것보다 추론에 대한 수요, 약간 중립이라든지 그런 중급 칩, 가성비 칩에 대한 수요 꾸준히 늘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도체에서 약간 다양한 투자를 보고 저는 기준에서 레거시나 삼전을 계속 보고 있지만, 분명히 여기서 봐도 반도체 아니면 AI에 대한 투자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물론 이 프리미엄급 엔비디아 하는 게 좀 줄 수는 있지만, 말씀드렸던 여전히 챗GPT 4.5라든지 XAI 다 필요하다 했어요. GPU는 모듈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도 B2G, 그다음 스타게이트 기준에 대해서 엔비디아 추세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박스를 볼 텐데 확실히 여기 수치캡 얘기를 보더라도 바뀌는 게 보이시라는 얘기죠. 바뀌는 변화를 보시라는 얘기고, 여기서 아마 규제는 점점 더 완화할 거예요. 중국제 치유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미국은 또 성장이나 규제 완화하면서 경쟁이 붙을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온디바이스라든지 로모멘텀을 땡겨서 또 투자에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 국장이 살 수 있는 어떤 투자에 대한 그 모멘텀인 거죠. 자, 오늘은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어떤 바이오, 빅바이오 흐름 좀 말씀드렸고, 여전히 미국을 너무 좋게 보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만들어가는 어떤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여전히 미장은 추세는 유지하고 경기나 체크를 다 하겠지만 박스 등락이다. 절대 급할 거 없이 딴 데서 뭐라 하든 간에 정권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이미 작년에 수십 년 만에 해외 쪽으로 수수료가 더 커졌고 처음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안 되니까 수수료 낮춰주고 신용장고도 뭐 금리 낮춰주는데, 쉽게 말하면 그게 미국제에 안 돌아간다는 얘기야. 개인분들이 물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쉬셔야 돼요. 급하게 하실 거 없습니다. 상반기동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 하반기에 대해서 정말 우장창할 수도 있어요. 상반기에 우리 편하게 하겠지만 절대 장투에 숨고 뭐 몇 년 간다. 아니, 종목이 몇 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박살나면 다 아작나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주말에 드리는 시장 얘기를 꼭 좀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시안이 되게 중요한 몸이 될 수 있다 했어요. 자, 국장 반도체를 챙기면서 말씀드리는데 뭐 지표라든지 수술 같은 건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한 20분 정도 걸렸는데, 종목장에 대한 얘기는 변동이 컸기 때문에 아마 쉬고 나서 월요일도 보고 화요일부터 제가 적극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푹 쉬시고, 자, 월요일 쉬신 이후에 화요일 날 개장 때 뵙겠습니다.